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백서 주식스쿨의 이상로입니다. 또다시 주식스쿨 바로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자, 매 시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느끼는 부분 어떠세요? 조금 자기 자신이 좀 달라진다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자, 열심히 공부하시는 앞줄에 앉아 계시는 세 번째 줄까지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만큼 실력이 미쳤을 건데, 소위 얘기하는 농땡이 치신 분들은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집중하셔서 보시다 보면 분명히 주식에 대한 길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기법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한 개죠. 바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자, 이동평균선을 알아야지만 주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내일의 이동평균선을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비밀을 오늘 낱낱이 제가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적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서 이동평균선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본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만큼 이제 이동평균선, 줄여서 뭐 이평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평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이평선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이평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까, 그리고 주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정확하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평선, 우리가 뭐 60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20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까지의 선입견을 오늘은 벗어버리고 대신 다시 한 번 더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이평선을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요. 이평선에 대한 의미를 지금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인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이라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여기 평균이라고 적혀있죠. 평균. 평균, 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연결해 만든 선, 요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가격을 연결해서 만든 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평균적인 가격을 연결해서 만든 선을 우리가 이평선이라고 하고,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매일 계산되고 매일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평선은 말 그대로 연결해서 만든 선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마다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평점이 되겠죠. 이평점에서 바로 그 선을 연결시키면 이평선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붙었죠. 어떤 부분이 봐야 되냐? 바로 그러면 평균적인 가격 자체를 연결해서 만든 선인데, 거기에 기준이 되는 점은 무슨 기준이 되냐라는 부분이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동평균선은 어떤 가격이 기준이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가격이 기준이 될까? 자, 1번 시가, 2번 고가, 3번 종가. 자, 이것도 못 푸시면 지금 당장 내일 계좌에서 돈을 빼십시오. 그리고 주식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모르시면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답은 몇 번인가요? 쉽죠? 바로 3번. 종가가 기준이 되는 선을 바로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 종가의 합을 나눈 가격,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가격을 바로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 5이평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5일 동안에 종가의 가격의 합을
5를 나눈 가격이 바로 이동평균선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동평균선은 매일 변한다. 언제 변한다? 거기에 대한 시점은 언제라고요? 바로 종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종가 시점 바로 3시 30분에 적용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3시 30분에 이동평균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행지수가 되겠습니까? 동행지수가 되겠습니까? 후행지수가 되겠습니까? 바로 동행지수가 되겠죠. 왜냐?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점이 찍히는 이동평균선이 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은 선행지수가 아니고 바로 동행지수라는 부분, 꼭 중요한 부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을 한번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실 텐데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면, 자, 지금 5이평선에 대한 가격이 1,030원이 되기 위해서 6일째의 종가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라는 문제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월 20일의 가격이 1,050원, 그리고 2월 21일의 가격이 1,030원, 그리고 2월 22일의 가격이 1,000원, 그리고 2월 23일의 가격이 1,010원, 그리고 2월 24일의 가격이 1,040원일 때 2월 25일의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지만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1,030원이 될까? 자, 상당히 헷갈리죠. 벌써 이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머리를 쥐어 짜는 분들이 보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좀 더 쉽게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최대한 쉽게 만든 거거든요. 자, 이거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6일째 되는 종가가 얼마가 되어줘야지만 1,030원이 되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5이평선이기 때문에 6일째 되면 여기에서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공식에서 빠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2월 20일 자리는 빠져야겠죠. 1,050원 자리는 빠진다는 얘기죠. 왜? 1, 2, 3, 4,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바로 1,030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월 20일이라고 적혀있는 1,050원은 종가는 결국에는 페이크다.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5일 동안의 평균 가격 자체가 1,030원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떻게 되나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030원과 1,000원, 1,010원, 그리고 1,040원 더하기 X.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방정식 아닙니다. 여러분 쉬워요. 자, X가 바로 2월 25일 날의 가격을 뜻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나누기 5를 했던 가격이 1,030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더하기를 다 더하면 얼마죠? 뭐 4,180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1,030원에서 5가 넘어오죠. 그럼 얼마입니까? 5,150원이죠. 5,150원 빼기 4,180원은 얼마입니까? 1,070원이 나오겠죠. 그러나 1,070원이, 자, 전그림을 잠깐 볼게요. 1,070원이 바로 2월 25일 날 종가가 돼야지만 이 이평에 대한 점은 1,030원에 찍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1,030원에 찍히게 되니까 이평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종가를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2월 25일 날 가격 자체가 1,030원이 되면 1,070원이 되면 이동평균선 가격이 1,030원대로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격 제가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정별과 골든크로스에 대한 그림이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정별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그림을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그림 같은 부분을 우리가 역별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예요. 최근의 차트 200만 원 넘어갔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5위평 밑에 10, 20, 60, 122평이죠. 이 평이 지금 따라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뭡니까? 바로 정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정별 상황에서 이 5위평선에 대한 각 자체를 옆으로 횡보각이 아닌 위로 상승하는 우상향 각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5일 전
0, 1, 2, 3, 4, 5일. 바로 이때 종가가 150만 원대는 넘어야지만 이 5일평 자체가 우상향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종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5일평 자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격은 최소 190만 원 이상이 돼줘야지만 이 5이평선의 주가 자체, 이평 자체는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패턴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 종가 자체가 190만 원대에 머물러 버리거나 190만 원보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 5이평선 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왜? 바로 이 190만 원이 5일 전의 종가이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는 높아져야지만 이 이평 자체가 올라가는 이평 자체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대신 190만 원대 가깝지만 그 가격 190만 원보다 높아버리면 여기에 대한 각 자체는 지금은 애각이지만 둔각이 돼버리겠죠. 각이 조금씩 바뀌는, 기울기가 바뀌는 거지 결국에는 우상향은 그대로다. 하지만 190만 원과 똑같은 이꼬르 가격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옆으로 5이평선 자체는 다음날 옆으로 행보하는 이평이 나타날 것이고, 대신에 190만 원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이평이 나타나면 이 5이평선은 갑작스럽게 꺾이는 모양이 나타날 것이다. 대신 이 당일 3월 7일 날의 종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이평 자체를 5이평에 대한 각과 기울기, 역별이 될 것이냐 정별이 될 것이냐, 기울기가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될 것이냐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나요? 이평 자체는 동행지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왜? 종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동행지수다. 하지만 이 동행지수 자체를 선행지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요. 네? 여기에 대한 기울기가 어떻게 됐을 때 유지가 될 것이며, 어떻게 됐을 때 옆으로 행보를 하는 이평이 나타날 것이며, 어떻게 됐을 때 이평 자체가 꺾이는 이평이 나타날 것인지는 우리가 이 종가를 보면서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차트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오늘의 이 5이평 자체를 지금 종가 자체가 3시 20분까지 만약에 200만 원대였어요. 그러면 이 190만 원대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 5이평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는 이평. 그러니까 각을 올리는 이평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갑작스럽게 빠지는 이 5이평이 꺾이는 이평, 정별이 꺾이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은 확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정별이 유지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평을 통해서 우리가 종가라는 개념이 이평선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평에 대한 기울기는 우리가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평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장 크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앞에 그림으로 다시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별 및 골든크로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5이평, 20, 60, 120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 때 보는 이평선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겠죠. 22평은 뭐예요? 2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 60일 동안 이동평균선, 그리고 122평선은 12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이겠죠. 종가의 합을 나눈 가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자, 정별이 되었는 상황에서 오늘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서 봉이 여기에 형성되었어요. 5일선 위에서 형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보다 싸게 샀는 사람은 수두룩하죠. 내보다 비싸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내가 5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도 높게 샀던 거고,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도 높게 산 거고, 120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도 높게 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20일 동안 평균적으로 산 사람들의 가격은 여기인데 정별로 벌어졌다. 이격이 커졌다라는 얘기는 이 120일 동안 산 사람들은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겠습니까?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겠어요.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넘치게 됩니다. 왜?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매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전은 자리에서 정별을 보고 내가 지금 여기서 꼭지를 잡아 물고 들어간다. 이게 상당히 난해하다는 거죠. 가장 비싼 가격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별과 골든크로스.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정별과 골든크로스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다들 좋은 의미예요. 당연히 정별이나 골든크로스 종목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별이 되고 골든크로스가 되고 내가 그런 5일선 위에서 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 내보다 싸게 산 사람은 누구며 내보다 비싸게 산 사람은 누구냐? 그날 내가 제일 비싸게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격을 한 개 입혔을 뿐이에요. 그런데 관점 자체가 달라지죠. 이게 뭐냐? 바로 역발상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을.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종가의 모집을 우리가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정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꾸준히 5일 동안 산 사람이 가장 비싼 가격에 산 거고 그 다음에 20일 동안, 60일 동안, 120일 동안 그런데 하단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격이 벌어질수록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높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다음 그림도 한번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역배열과 그리고 데드크로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건 아까 전하고 반대로 돼 있어요. 122평이 가장 위에 있고 62평이 그 다음이고 22평이 그 다음이고 5위평선이 제일 아래에 있어요. 자, 이런 그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여기 밑에서 저항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면 말 그대로 주가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또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데드크로스와 역별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은 가장 저렴한 가격권역에 놓여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라는 게 아닙니다.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싼 가격에 놓여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역별이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정별이라고 좋아하지 말자라는 거죠. 내가 보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신규적인 매수를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역별이 된다고 공포심리에 질릴 필요가 없고 정별이 된다고 내가 적극적인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부분이며 누군가와 가격에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비싼 가격에 사고 있느냐 아니면 싼 가격에 사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두산인프라코어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요 그림인데 요 전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졌죠. 깨지면서 어떻습니까? 기관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면서 이평이 어때요? 지금 역별 상황이 돼버렸어요. 주가는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까지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아, 상당히 지금 주가가 녹록지 않구나. 힘들구나. 하지만 역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는 어떻게 됐어요? 위축돼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이거를 이거 괜찮다고 하던데 이거 트럼프 때문에 괜찮다고 하던데 근데 역별인데 더 빠지면 어떡하지? 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역별이라고 하면 여기에 한 번 더 의미를 더하면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가장 싼 자리가 바로 역별 자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활용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5위평선이 돌파가 되고 다음 12평선이 돌파가 되고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타이밍 자체를 우리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알던 건 위에서만 매수한다는 거였지만 정별에서만 매수한다는 거였지만 그것을 바꿔서 역발상을 입혀본다면 이 자리가 더욱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 자체가
가장 저렴한 가격대였고 곧장 급등이 나타나면 여기서는 팔면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별이 되어서 이격이 벌어지니까 제가 말씀한 거를 귀에 넣고 난 다음에 이걸 보니까 어때요? 무서워 보이죠? 맞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서워 보인다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대에서는 무섭지 않았는데 지금 가격은 이격이 벌어지니까 가격이 상당히 무섭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은 역발상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분은 이해를 하되 거기에 대해서 기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응용을 해볼 것인가를 아셔야지만 주식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핵심 포인트 잠깐만 한번 짚어본다면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를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종가의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예측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평선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종목도 궁금하십니까? 이번 주는 제가 종목도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디서요? 바로 강연회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대안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바로 노원구민회관 하계역 6번 출구 나오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꼭 오셔가지고 좋은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활용을 해보시도록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매도율에 대한 원리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주식을 보내야 된다고요? 6회, 3회, 통쾌,